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반면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 이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재난기본소득은 국적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4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3 학력평가가 오늘 24일 원격으로 시행됩니다. 채점과 성적 처리는 없어서 모의평가의 의미는 없습니다. 공덕역 지상부 경의선 공유지 시설물이 철거됐습니다. 국공유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공유지 운동이 시작된 지 3년 만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파출소 폐쇄가 결정되면서 공원을 추진하는 용산구와 파출소 존치를 원하는 주민 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 관리와 묘지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었던 망우리 공원에 대해 중랑구가 통합 관리를 추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먼저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9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37명입니다. 전날에 비해 1명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626명입니다. 어제보다 2명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2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어제 10시 기준입니다. 해외 접촉 관련이 246건,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98건, 구로구 교회 관련이 41건 등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감소한 모양새인데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지난 12일엔 부활절이었고요. 지난 15일엔 21대 총선 투표날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2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잠복기를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성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판단에서 한 발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 형성 과정이나 면역 지속 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전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첫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인 전국 학력평가가 원격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성적 처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된 셈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를 방문해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시험 시간표에 맞춰 풀고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은 집에서 학력평가를 응시하는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별도의 대체 수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지 배부는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전국 단위 채점과 성적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능 모의 평가로서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학력평가가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이후 첫 등교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애당초 학력평가 시험일은 지난 3월 12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례 연기 끝에 이달 24일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보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의 공공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캠페인은 의료진을 상징하는 푸른빛의 조명과 감사 문구 등을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청 청사와 서울로 7017 등에서 시작한 캠페인은 앞으로 한강 교량과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남산 서울타워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선 캠페인에 동참했고 한강 샛빛 둥둥섬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서울 광장 잔디밭에 감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름여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시작되면서 신청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는데 약 2주 만에 신청자가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금까지 온라인 접수만 진행했지만 16일부터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 오부제로 시행합니다. 또 방역과 소독물품을 비치하고 대기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엔 전체 가구원의 서명을 미리 받아가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긴급생활비는 소득순으로 지급되며 지급까지는 약 7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전국의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어 온 공유지 운동. 서울에서는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공유지 내 시설물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공유지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일명 경의선 공유지입니다. 카페와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돼 왔던 일부 목조 시설물이 철거됐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지 운동을 펼쳐온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10년 심정이 사나워서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또 비켜 설레는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한 이유는 소송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반환과 관련해 3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의 소송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공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8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숙고 끝에 시민단체는 공유지 내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공간에서 물러나냐 아니면 계속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 고민도 사실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한편 공유지 내 시설물들은 이달 말까지 전부 철거될 예정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이촌 파출소의 폐쇄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와 파출소 건물을 소유한 민간 법인과 일부 지역민들이 파출소 존치를 요청해왔지만 구는 공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용산구 꿈나무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엔 현재 이촌 파출소도 위치해 있는데
해당 부지는 13년 전에, 파출소 건물은 지난해 민간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용산구가 지난 1월 해당 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공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 보상을 마치고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꿈나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결국 파출소는 오는 30일 이후로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 용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상 공원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민간 법인에선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파출소가 제자리에 존치될 수 있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향후 신축할 계획인 건물 안으로 파출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달 23일엔 파출소 월 임대료 1,500만 원을 오는 30일 이후로 완전히 면제한다는 입장 역시 서면을 통해 추가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법인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선 결국 공원 조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 비용을 절약하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법인의 제안을 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출소를 존치하기 위해 공원을 매수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공원이 법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난다 하면은 그 건축 허가 시점에 파출소가 이전하면 됩니다. 조속히 하면은 최고 기간 약 6개월 정도의 공백만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공원이 많은 게 좋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파출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촌 파출소의 지자리 존치를 위한 서명 운동이 이촌동 각 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용산구는 주 목적인 공원 유지를 위해 기존 계획대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결국 이촌 파출소가 폐쇄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촌동의 치안 체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대 단위로 바꾼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이촌 1, 2동의 치안 관할이 한강로 지구대로 변경됩니다. 이촌 파출소의 근무자 15명은 해당 지구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촌 파출소 폐쇄에 따른 조치입니다. 출동의 신속성을 위해 이미 인근 파출소와의 관할은 조정됐고 안전 취약 시간대엔 방범 순찰대의 특별 순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거점형 치안센터에도 근무자 3명과 112 신고 전용 순찰차 그리고 교통 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와 달리 경찰은 구역을 나눠 순찰하다가 가장 가까운 인력이 출동하는 근무 체계라고 경찰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보통 치안 체계가 지구대로 변경되면 파출소는 없애는 게 일반적인데 지역민들의 불안함을 고려해 거점형 치안센터까지 운영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파출소가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습니다. 이촌동엔 금융기관이 밀집돼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강변북로 북단과 해당 일대의 교통혼잡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출소 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가 재건축 예정인 왕궁아파트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당장 결과물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허가 조건에 따른 이견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촌동은 당분간 파출소 대신 지구대와 거점형 치안센터로 치안 체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근현대사를 이끈 유명 인사들이 모셔져 있는 동시에 산책과 휴식을 위한 쉼터로 자리 잡은 중랑구 망우리공원. 하지만 공원 관리와 묘지 관리가 분리돼 있어서 관리 운영의 한계가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망우리공원 관리권의 이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 공동묘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망우리공원. 이곳의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이관이 추진됩니다. 공원과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랑구가 서울시에 통합관리를 요청했고
시는 공원 관리를 자치구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관리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 망우리 묘지에 대한 묘지랑 공원의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시로부터 이제 저희 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이제 제대로 좀 해보겠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묘역과 산책로 정비를 비롯해 각종 탐방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 망우리 공원의 안내와 교육, 전시 기능을 담당할 웰컴 센터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웰컴 센터라는 건물이 넘어오면 관련 전시라든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지금 현재 거기 안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뭐 편의시설 정비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내년이라도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원을 숲과 산책로, 애국지사 묘역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중랑구. 이관 추진으로 그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도훈입니다. 이번 선거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죠. 서울 49석 가운데 민주당이 41석을 휩쓸었고 통합당은 8석을 가져갔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국에서 지역구 의석만 163석을 확보하며 몸집을 부풀렸습니다. 서울에선 49석 중 41석을 휩쓸었습니다. 통합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며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종로에선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낙승했습니다.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광진 1선거구에선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의 접전 끝에 힘겨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광진 주민 모든 분들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강남벨트와 용산은 통합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남 갑에선 국내 최초로 탈북민 출신 지역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명령만을 받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송파 을선거구 정치신인과 4선 의원 재대결에서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제가 든든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참모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울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68.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은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도 압승을 거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그나마 보수 텃밭 강남권에서 체면을 세웠습니다. 강남 서초 완승에 이어 송파에서도 3석 가운데 2석을 차지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보수 텃밭 강남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사상 첫 탈북민 국회의원이 탄생한 강남 갑에 이어 2달 동안 저는 강남의 여러 곳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누르고 4년 만에 탈원에 성공한 강남을 부동산 규제, 또 세금 폭탄, 또 경제 파탄 이런 실책들을 비판하고 강남병에서도 유경준 후보가 6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며 미래통합당이 강남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송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3석 가운데 2석을 차지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32년간 보수 진영에서 의원을 배출한 송파 갑에선 김웅 후보가 당선됐고 특히 송파 을에선 배현진 후보가 재도전 끝에 승리하며 4년 만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치도 빠짐없이 그 신뢰와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밖에 서초에서도 2석 모두 미래통합당이 차지했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에서도 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89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는 강남 스타트업 센터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 20여 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 청년들에게는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멘토링과 투자자 매칭 같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최장 2년 동안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전기와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20세에서 29세의 청년 사업가로 공고일 기준 7년 이하의 창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가 중계본동 30의 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부지의 재개발 계획이 지난 1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 사업은 18만 6,965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1,953세대와 임대주택 484세대 등 2,437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후년 이주 및 철거가 추진돼 2024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용산구가 지난해 항측 판독 결과와 다른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축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 대부분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봄바람에 여우가 눈물을 흘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쌀쌀한 날씨에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바람과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 꼭 쓰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